대한민국의 법은 늘 강자를 위해 존재한다. 평소에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텐데 갈수록 더 굳건해지는 느낌이에요. 아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을 하다 죽어도 노동자 잘못이고 놀다가 죽어도 놀러 갔다는 이유로 2번 죽는단 말이죠. 차에 깔리는 큰 사고를 당해도 12대 중대과실이 아니면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곳이 바로 놀랍게도 대한민국입니다. 부동산 시장도 예외는 아니어서 빌라 왕인지 빌라 거지가 죽었다는 이유로 가만히 앉아서 전세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수많은 임차인들이 있고요. 임차인보다는 임대인의 편만 드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득식을 한 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그런데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분양시장에서도 갑질은 계속됩니다. 지난 8월 지방의 한 분양아파트를 계약한 분이 중도금 대출 신청을 앞두고 미분양 물량을 확인하려 했어요. 근데 안 나와 있는 거야, 관련 정보가. 그래서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 건설사 홈페이지 이런 거 다 뒤져보고 공무원들, 건설사 직원들 전화도 열심히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아이고, 왜 그럴까요? 급기야 집값이 많이 내려가는데 계약금을 날리는 한이 있어도 계약을 취소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우울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계약률을 알아야 뭘 하든 말든 할 텐데 안 알려주는 거예요.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미분양이 급증한 상황에서 소비자의 알 권리가 싸그리 무시되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 47,200여 가구 1년 전보다 3배 이상 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은 정보를 모릅니다. 왜냐? 건설사가 요청을 하면 지자체가 미분양 정보를 비공개 처리해 주기 때문입니다. 건설사가 요청하면 비공개 처리했으면 수요자들이 요청하면 다시 공개 처리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는 안 해줍니다. 전국에서 미분양이 가장 많은 곳이 대구라고 하네요. 10월 말 기준으로 무려 56개 단지 1,500여 가구에 달합니다. 하지만 미분양을 확인할 수 있는 곳 전체 27%에 불과해요. 대구 다음으로 미분양이 많은 경북 52개 미분양 단지 중에 28곳만 물량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미분양 통계를 공개하지 않는 거 뻔하죠. 알려줘서 지들한텐 좋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지들 사정이고 정부는 왜 건설사 편을 들고 있는지 이게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리털 잠바, 거위털 잠바 보통 세탁소에 맡기실 거예요. 그런데 한 벌당 15,000원에서 20,000원가량을 받습니다. 무엇보다 드라이 클리닝 방식으로 세탁을 하는데 드라이 클리닝을 하게 되면 오리와 거위 털에 있던 유분이 사라집니다. 유분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보온 능력이 떨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원래의 성능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세탁이 필요합니다. 바로 리곽스 다운워시를 사용하는 거죠. 다운워시는 누구나 쉽게 패딩을 세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탁기에 넣고 다운워시 첨가하고 버튼만 누르면 끝나거든요. 한 벌당 비용이 2,000원 꼴이기 때문에 세탁소에 맡겼을 경우와 비교해 보면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경불진몰에서는 다운워시와 다운프루트를 세트로 판매하고 있고요. 세트 판매를 기념해 특가로 여러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베이스워시 현재 품절 상태인데 베이스워시 트래블 젤 보너스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꼭 붙잡으세요. 정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양 아파트 계약 현황, 즉 미분양 실시간 라이브 현황은 영업 비밀이라는 겁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보면 법인, 그러니까 건설사죠. 건설사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로 이게 만약에 공개가 돼서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사 관계자는요, 저조한 계약 성적이 외부에 알려지면 낙인이 생기는데 그러다가 솔드아웃 될 수 있는 아파트도 장기 미분양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업장 분양에서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 뭐하러 우리가 공개를 하냐? 비공개를 요청하는 건 상식이다. 이렇게 전합니다. 아하, 비공개를 요청한 게 상식이니까 많은 서민들,
많은 부동산 수요자들은 호구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이것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서 부동산 실거래가는 왜 공개를 할까요? 이유가 참 지랄 맞죠? 계약 현황을 영업 비밀로 인정한다. 건설사의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겪는 영향은 안중에도 없다는 거죠. 이게 법을 만든 놈들의 법 감정이고 법을 집행하는 지자체의 공무원 윗대가리 놈들의 상식입니다. 정치자금 대주는 건설사 사장이 유권자보다 더 사랑스럽기 때문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 설마 발끝까지는 아니겠죠. 김종국 노래도 있잖아요. 일반 시민은 빚을 제때 갚지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해당 정보는 전 금융사들이 사이좋게 공유하죠. 신불자는 이변이 없는 한 은행에서 제대로 거래를 하기 어렵고 특히 대출과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일반 시민, 즉 신불자의 향후 인생에 아주 큰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러한 개인의 정보는 그냥 금융사들은 마구마구 공유해도 된다. 즉 공유하면 안 된다라는 원칙, 감정, 쓰레기통에 처박은 지 오래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 소비자들 피해 이게 점점 늘어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높은 청약 경쟁률. 그러니까 이게 구라였는데 구라인지 모르고 믿고서 아파트를 계약했는데 실제로는 미분양이 돼가지고 돈을 잃을 수도 있죠. 계약을 부풀린 허위 광고에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달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니놈들한테 속았다. 계약 취소해달라. 그랬더니 안 되는디? 라고 하니까 이분이 의자로 아파트 모형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 모형 만들어 놓은 거 그거를 부숴버렸습니다. 오호.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정부가 발표하는 미분양 통계도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왜냐? 미분양 신고를 건설사 자율에 맡기고 있대요. 이걸 왜 자율에 맡깁니까? 참새한테 방앗간 맡기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각 지자체는 건설사가 제출한 미분양 현황을 취합해서 전달하고 국토부는 그냥 아무런 검증 없이 그대로 발표합니다. 국토부입니까? 앵무새입니까? 건설사가 미분양 현황을 엉터리로 보고해도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와 같은 행정처분 1%도 없습니다. 내가 신불자가 됐다는 신고도 개인 자율에 맡기지 왜 개인정보는 금융권이 강제로 스포일을 할까요? 그러니까 말이죠.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시장에서 실제 미분양 물량은 정부가 발표하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많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사업자가 임의로 분양할 수 있는 30가구 미만 아파트나 소규모 오피스텔은 아예 통계에 잡히지도 않는데요. 올바른 주택 공급 정책을 수립하려면 미분양 통계도 시장 상황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는데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의무적으로 미분양 물량을 정확히 공개해야 하는데 건설사 놈들은 여전히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유혹을 제기하기도 하더라고요. 미분양 중에서도 가장 악성이 준공후 미분양이잖아요. 사람들이 입주하기 시작했는데도 미분양으로 남아있으면 그거 진짜 큰일인데 이런 미분양된 주택들은 아파트들은 대부분 불이 꺼져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알바를 고용한다는 거예요. 네. 불이 너무 많이 꺼져 있으면 여기 미분양이 너무나 많다라는 걸 광고하는 셈이 되니까 저녁마다 전기료 많이 올라가는데도 그 불 켜주는 그런 알바를 고용하는 업체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야 맞아요. 미분양이 적은 것처럼 보인다니까. 이거 너무나 그리고-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설득도 한다고 하네요. 지자체 입장에서는 아파트에 사람이 들어온다. 그러면 해당 지자체 인구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에 암묵적으로 동의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지자체에 속아서 건설사에 속아서 돈 날리고 감정 낭비한 일반 시민 이분은 그 지역에 계속 살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빨리 빠져나가려고 할까요? 아이들이 졸업을 한다든지 이러면 본인은 물론이고 사돈의 팔촌까지 악담을 할 겁니다. 해당 지자체에 대해서. 들어올 인구도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러겠죠. 이런 와중에 둔촌 주공보다 3억이 싸다. 이런 경제지들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청약시장, 예비 청약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곳이 있다. 한강 이남 이북에서 경쟁을 펼친다. 라면서 마포 더 클래시, 둔촌 주공보다 3억 원 싼 분양가를 내세운 강동 헤리티지 자이, 얘네가 주인공이다. 라면서 마치 연말 방송사들의 연예 대상, 연기 대상식을 방불케 하는 그런 보도를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허. 두 단지의 청약 성적 매우 중요하다. 왜? 둔촌 주공 공급 이후 첫 번째 분양이니까.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둔촌 주공이 최종 5.4대 1을 기록했고, 하지만 대부분 주택형이 1순위 청약에서 미달이 됐다. 서울 지역으로는 드물게 2순위까지 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10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시장에선 실망에 휩싸였다. 하지만 선방했다는 평가도 나오니까 둔촌 주공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이번 주 청약이 시작되는 이들 두 단지 주목해달라.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하. 그러면서 청약시장 본격 침체의 신호탄이었을까? 아니면 얘네들 두 개의 단지로 인해서 다시 한번 부동산에 봄이 올까? 시나리오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하죠. 청약 점수 예전에는 60점이 훨씬 넘어야 됐는데 이제는 2점으로도 당첨된 곳이 있다. 그러니 청약 예정이신 분들 많이들 청약하시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마포 아현동의 마포 더 클래시는 강북권 최초 평당 4천만 원을 돌파한 랜드마크 아파트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치장을 합니다. 평당 4천만 원이 웬 말입니까?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서울 지하철 2호선 이대역, 아현역 사이에서 입지가 겁나게 좋다. 그리고 이미 입주가 진행 중인 후분양 아파트다. 자, 그리고 강동 헤리티지 자이 219가구를 일반 공급하는데 18평인데 평당 가격이요 2,940만 원. 그래서 가장 싼 매물이 5억이 넘어요. 근데 최고가 기준으로 하면 7억 7,500만 원입니다. 와. 18평짜리를 8억 가까이 주고 사래. 그러면서 둔촌 주공보다는 3억이 싸니까 이거 사면 최소한 3억은 거저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싸고 좋으면 경제지 업자들 니네나 사지 왜 이걸 이렇게 광고질을 하냐 되묻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제목과 전혀 관계없는 수도권의 한 아파트 분양 소식도 끼워 넣습니다. 결국 둔촌 주공의 계약률, 경쟁률 또한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5대1? 제가 봤을 땐 턱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업자들은 선방이니 후방이니 약방이니 떠들어댑니다. 귀가 얇은 소비자들은 그래도 전문가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라면서 덜컥 계약금을 냅니다. 키가 169.4cm인 남자, 179.4cm인 남자. 소개팅에서 자기 키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제 키는 172입니다. 저는 182입니다. 보통 3cm 정도 뻥튀기랍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잘 팔리니까. 솔직하면 상대가 나를 싫어할 수 있지 않을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 정도는 남들도 다 그런다. 스스로 위로를 합니다. 그리고 운동화 신고 재면 실제 이 키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건 운동화가 보태준 거지 자기 키가 아니죠. 건설사 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단순히 키를 속이는 건 애교로 봐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소비자를 상대로 기만행위를 하는 건 용서해서도 안 될 일이고 차후 예방 차원에서 강력한 처벌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180석 가진 민주당 의원들 이런 거 하라고 몰표를 준 겁니다. 정신 차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통계 조작했다고 난리치고 있는 원희룡 장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게 진짜 통계 조작 아닌가요?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부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